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다양한 무기 소식 알려드리는 K&D 국방뉴스입니다. 최근 미국 CNN은 대한민국 방산업계를 조명하는 특집 보도를 연이어 내보내며 국제적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CNN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이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수입 무기에 의존하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무기 수출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유럽을 잇는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올라섰으며 최근의 급격한 성장세를 고려하면 이미 러시아와 중국을 뛰어넘어 사실상 세계 3위권 방산국가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의 수출 실적과 육해 공 모든 분야에서 이뤄낸 괄목할 만한 기술적 성취가 반영된 평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 강력한 전력을 기반으로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자주국방의 오랜 염원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 KF-21은 이미 수많은 시험 비행을 거치며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블록 단위 성능 개량을 통해 스텔스 성능, 센서 융합, 무장 운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입니다. 최근 KF-21은 고도 15,000피트에서 시속 700km로 비행하며 기체 건전성과 안정성을 입증했고 광범위한 해상 전역을 비행하며 장거리 운용 능력까지 검증했습니다. 또한 항전 장비와 국산 A사 레이더 성능을 실전 조건에 가깝게 시험하며 이미 전력화 수준의 완성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세계 각국의 눈길을 끌며 실제로 동맹국과 우방국들이 앞다투어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한국이 독자 개발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와의 전략적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영국과의 협력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국은 벤 월러스 장관과 그랜트 샵스 장관을 거쳐 현재는 2024년 7월부터 임명된 존 힐리 장관이 국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존 힐리 장관은 취임 직후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지목하며 영국 방산업계와 한국의 협력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행보를 넘어 한국이 이미 글로벌 군수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영국 국방장관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군수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이는 영국이 일본보다 앞서 한국을 방문한 배경과 맞물려 큰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KF-21의 개발 상황은 순풍에 돛을 단 듯 속도가 밉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체 전투기와 엔진 개발을 병행하며 방산 독립을 가속화하고 있고 여기에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강화하면서 세계 무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방산의 신흥국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심국으로 올라서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추진하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그램인 GCAP가 난항을 겪으면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전투기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미쓰비시 내부 사정을 직접 확인한 영국은 일본의 전투기 기술력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전투기 독자 개발을 시도한 적이 없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경험에 머물러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정체로 인해 기술력은 점차 하향평준화되었고 일본 스스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영국은 일본과의 협력만으로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의 주목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는 일본의 F3 계획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전을 보였습니다. 최근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서 공개된 KF-21은 영국 국방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영국 언론도 한국이 부품 국산화와 엔진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 3대 엔진 기업 중 하나인 롤스로이스가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을 잠재적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영국 군사 프로젝트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신속하게 시험 성과를 내는 모습과 대비되면서 영국 정부와 국방 관계자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 국방장관과 조종사들이 한국을 방문해 KF-21 시험 비행을 직접 참관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기체 성능뿐만 아니라 수출 가격과 협력 조건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은 이미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을 입증한 사례를 주목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자국 전투기 교체 방안으로 KF-21을 검토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KF-21의 해외 수출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투기의 심장인 터보팬 엔진의 독자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엔진 국산화는 KF-21 수출 성공을 위한 핵심 조건이자 장기적인 무기 산업 자립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엔진 개발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은 존재합니다. 반대파는 검증된 미국산 엔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과 가성비가 입증되지 않은 국산 엔진에 도전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주장합니다.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엔진은 기체 성능과 조종사의 안전을 좌우하는 만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된 시험 비행과 지상 시험을 통한 검증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은 초음속 전투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시험 과정을 착실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투기에 탑재되는 터보팬 엔진은 항공기 기술 중에서도 가장 개발이 어렵다고 꼽히는 분야입니다. 반대파들은 한국이 이 영역에서 선진국을 따라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신뢰성이 이미 입증된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장착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은 세계적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해온 검증된 플랫폼입니다. 이와 달리 유로파이터에 사용된 EJ200 엔진은 수명이 짧고 유지비가 높아 개발국조차 만족하지 못한 사례로 꼽히며 자체 개발 엔진의 난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성공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의 경우 초기에는 미국산만 6,000파운드급 엔진을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프랑스 정부는 단기적 안정성보다 장기적 수출 경쟁력과 자주성을 고려해 자체 엔진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초기에는 논란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프랑스가 독자 항공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역시 눈앞의 위험만 본다면 미국산 엔진에 의존하는 것이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자주적 엔진 개발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 개발 상황을 되돌아보면 국산 엔진 개발 도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시 반대의 여론에 휘둘려 전투기 자체 개발을 포기했다면 지금의 KF-21 성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6대의 시제기를 통해 엔진 시험 비행과 이착륙 검증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은 국산 엔진 독자 개발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첨단 엔진 사업단은 한국의 항공엔진 기술력이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에 도달했으며 빠른 속도로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6번째 독자 전투기 엔진 보유국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50년까지 파생형 엔진 개발까지 이어질 경우 약 10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6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5년간 1만 대 이상의 항공엔진 제작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첨단 엔진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KF-21의 스텔스화가 본격 추진되기 전 국산 엔진 개발을 마무리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터빈 블레이드 신소재 개발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해 연구 인력을 집중 투입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기술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램제트 기반 기술을 활용해 5,500파운드급 무인기 엔진 개발을 시작으로 장차 F414를 대체할 15,000파운드급 전투기 엔진까지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프터버너 장착 시 22,000파운드급 추력까지 확보 가능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넘어 18,000파운드급 기본 추력과 27,000파운드급 애프터버너 출력까지 끌어올린 차세대 엔진 개발 계획도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열린 공군 전력 발전 방향 및 국산 무기 해외 수출 세미나에서 방위사업 청장은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단순한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유럽과 같은 주요 지역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핵심 구성품인 엔진을 비롯한 주요 부품의 독자 개발에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짚은 발언으로 향후 KF-21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부품 국산화임을 재차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완전한 부품 국산화는 단순히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성능 개량과 업그레이드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동시에 해외 판매 과정에서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피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과거 독일은 특정 무기 거래를 추진했으나 미국산 부품이 10%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KF-21에 탑재되는 GE-F414 엔진이 미국의 권한 하에 있는 이상 한국이 미국 핵심 우방국의 전투기를 판매하려는 과정에서 언제든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품 국산화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자주국방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엔진을 포함한 주요 부품의 국산화를 빠르게 진행 중이며 연구개발 속도 또한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방산 수출이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완전 국산화는 국가 방위산업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제 항공방산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기술진은 KF-21을 통해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나 완전 독립국으로 나아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개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산 전투기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KF-21이 국제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는 여전히 여러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기술적 성능과 유지관리 용이성,
운영 효율성 그리고 비용 경쟁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 무기를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높은 만족도를 기반으로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산 무기가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방증이며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갖춘 KF-21은 신형 전투기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올리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개발 초기만 해도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을 의심했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보라매의 기술력과 실현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특히 스텔스 기반 설계, 국내산 A사 레이더, 유무인 복합 작전까지 염두에 둔 확장성은 KF-21이 단순한 기체를 넘어 방산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국가 전략 자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군 전력 증강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한 보라매는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이 더 이상 추종국 수준이 아닌 기술 선도국 반열에 올라섰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립과 도약의 과정 속에서도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는 외부 세력이 존재합니다. 바로 KF-21 공동개발국 중 하나였던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애초에 총개발비의 20%, 약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해놓고도 수년간 납부를 미루며 사실상 공동개발국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분담금 총액 자체를 1조 원 이상 깎아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여전히 기술 이전과 완제품 구매를 언급하며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미국 F-15EX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던 모습은 자금난으로 줄줄이 무산됐고 이제는 KF-21에 기생하려는 모습이 국제사회에서도 뻔히 보이는 형국입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 측은 전투기 완제품 구매와 공동개발 기여금은 별개라며 자금 납부 없이도 사업 참여를 유지하겠다는 어불성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방산계약의 근간을 무시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태도로 한국을 단순 부품 공장쯤으로 여기는 기만적인 발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자국 조종사와 기술진을 한국에 추가로 파견하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최근 협상단은 한국을 찾아와 분담금 지불 의사 없이 기술 이전만을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개발 초기에 공동의 비전을 외치던 국가가 책임을 질 차례가 되자 말을 바꾸고 뒷짐을 지는 모습은 국제협력의 기본 정신을 철저히 저버린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황에도 단 한치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 굳건한 독자 개발 의지를 다지며 KF-21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불성실한 태도는 오히려 한국 방산 자립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해주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는 블록 1 양산형을 시작으로 블록 2에서는 내장형 무장창과 완전한 스텔스 기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수출 주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 동남아,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보라매를 중심으로 한 한국 방산 생태계는 더욱 탄탄하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KF-21 보라매 전투기의 핵심 기술 대부분을 자체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충분한 자금만 뒷받침된다면 완전한 독자 개발도 현실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KF-21 블록2 개발은 이미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으며 실전 배치를 위한 기체 조립과 비행 시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텔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내장형 무장창과 최신 항전 장비가 통합되면서 보라매의 전투력은 한층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이 이룩한 이 성과는 단 15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전례 없는 기록으로 세계 항공 역사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의 쾌거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라매는 이제 단순한 시제기가 아닌 실제 적 전투기를 요격하고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실전형 기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발 속도는 세계 주요 방산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보라매는 당초 계획보다 약 3년 앞당겨 개발됐으며 반면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는 높은 단가와 반복되는 기술 결함으로 인해 도입국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의회는 방산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항공기 핵심 부품 가격 인상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동맹국들조차 미국산 무기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항공기 부품의 국산화율을 공격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부품 공급망의 자립도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의 국산 부품 비율은 약 65% 수준이지만 A사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미사일 운용 소프트웨어 등 핵심 장비의 자국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이 비율은 앞으로 80% 이상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T-50 고등훈련기의 경우 국산 부품 사용률이 80%를 넘어섰고 보라매 역시 그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국산화율은 유지보수 비용 절감뿐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의 자주적 운영 능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산 F-15K, F-16의 경우 부품 가격 폭등으로 인해 기존 도입 전투기들의 운영 효율성까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KF-21 부품 생산 라인을 기존보다 최소 3배 이상 증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을 공군의 주력기로 본격 전환할 경우 장기적으로 유지비 절감은 물론 전력 공백 없는 안정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군은 120대 이상의 보람의 도입을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수출형 모델을 별도로 제작해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까지 시장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자율 무장통합 능력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보람에는 단순한 국산 전투기를 넘어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현재 양산이 진행 중인 KF-21은 개량 사업과 항전 장비의 고도화를 병행하며 항공전자 플랫폼의 독자 생태계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블록3에서는 완전한 무인 운용 및 인공지능 전투 조종 체계 도입까지 구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유무인 복합 전투기 시대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지 항공 기술의 문제가 아닌 국방 자주권과 미래 안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며 KF-21은 그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성공적인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를 만들어낸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전투기를 통해 항공전자와 전자전 체계까지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곧 한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보람의 플랫폼의 전자전 통합 기술이 점점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기술진은 기존의 미국에서 도입한 F-15K와 F-16 전투기에도 국산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은 4.5세대와 5세대를 포괄하는 300여 대 규모의 실전 항공 전력을 확보하게 되며 아시아 최상위권의 항공 우위 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기인 F-15K와 F-16은 가동률 하락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F-4E 전투기의 경우 2018년 74%였던 가동률이 2019년 72%, 2020년에는 69%까지 떨어지며 목표치인 75%를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기체의 노후화는 물론 해외 부품 수급 불안정과 고비용 유지비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분석됩니다. 특히 F-15K는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성능 개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약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제밍 안테나, 피하 식별 장비, 연합전술 데이터 링크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개량으로는 전장 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존재하며 전면적인 구조 개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FA-50 경공격기 역시 성능 개량의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FA-50은 이스라엘 엘타사의 ELM-2032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고 공대공 무장으로는 AIM-9의 단거리 미사일만 운용하고 있어 탐지거리는 100km 이상이지만 실제 요격은 7km까지 접근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생존성과 교전 효율성 모두에서 불리한 구조이며 전술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FA-50 블록2형 모델의 한국형 A사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려는 성능 개량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라매에서 확보한 기술이 직접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투기 자체의 성능 향상뿐 아니라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방산 생태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의 기술 내재화를 통해 해외 부품 의존도를 낮추고 유사시 전투기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립적 기반을 확보해야만 진정한 공군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KF-21은 바로 이런 전략의 중심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보라매를 통해 스텔스 성능, 항전 장비, 미사일 유도 소프트웨어 등 전방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산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버전도 개발 중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의 전자전 장비가 통합되면 단순히 정 레이더 회피 능력뿐 아니라 적의 통신과 유도무기 체계까지 교란할 수 있는 전장 지배 능력이 확보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라매 개량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생산 물량이 증가하고 스케일업된 생산 체계가 구축된다면 단가 절감 효과와 기술 고도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내 공군 전력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확대에도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노후 전투기 교체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기존에는 F-16과 같은 미국산 기종을 주로 도입해왔지만 최근 한국과의 전략적 군사 협력을 바탕으로 KF-21을 도입 후보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보라매의 전투 능력을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와 동급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보라매의 공대공 무장 체계와 A사 레이더 성능이 완성되면 라팔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도 방위력 강화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로 KF-21을 유력한 도입 후보로 올려놓은 사실만으로도 국제적 신뢰를 입증한 셈입니다. 더불어 KF-21은 블록 단계별로 점차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블록3에서는 무인 전투 기능, 인공지능 전술 보조 체계,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까지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라매는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5세대 전투기에 근접한 전장 지배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국 대응 면에서도 전자전과 스텔스 기능이 결합된 보라매는 압도적인 공중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전략자산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럽의 항전 전문기업 레오나르도가 한국의 항공전자 기술력에 주목하며 협력을 제안한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이제는 한국이 기술 공급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KF-21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무모한 도전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실전 기체 조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독자 A사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개발까지 성공하면서 한국은 이제 완전한 독자 전투기 제작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방산의 자부심이자 미래 안보를 위한 확실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방산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대표 방산 기업 한화시스템이 이탈리아의 세계적 방산 기업 레오나르도와 항공기용 레이더 해외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협약은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 양국이 함께 글로벌 방산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한화시스템은 이를 통해 레이더 제품군을 대폭 확장하고 공동 마케팅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해 수출 판로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 협력은 국산 A사 레이더의 기술력이 이미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사 레이더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눈과 귀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장비로 수백 개 이상의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해 공중 표적은 물론 지상 해상 목표물까지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중 임무 수행이 가능해 전투기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도 A사 레이더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일부 선진국만이 독점하던 이 최첨단 기술을 자체 개발에 성공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기술 보유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최근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공중 발사형 초음속 무기체계 개발 계획까지 공식화하며 전투기 자체의 공격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이 공개되자 유럽과 중동 지역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산 전투기와 방산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국방부는 한국 방산 산업의 최대 강점으로 확실한 기술 이전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능력을 꼽으며 이미 협력을 추진 중인 폴란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루마니아 역시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KF-21은 유럽의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발맞춰 설계 초기부터 빠른 개량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나토 체계와의 호환성도 충분히 고려된 플랫폼입니다. 가격 경쟁력 또한 타 경쟁 기종보다 우수해 독립적인 전투력 운용이 필요한 유럽 국가들에겐 매우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관건은 무기를 얼마나 빨리 납품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무기 성능만큼이나 대량 생산 능력과 납기 준수 능력이 수출 성공의 열쇠가 되고 있으며 한국 방산업계도 이 점을 중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K9 자주포, 천무다연장 로켓, FA-50 경전투기 등 다수의 무기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 체계와 신뢰성 있는 납기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단순한 국내 도입용이 아닌 세계 방산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전투기로 발전 중입니다. 한국 공군은 이 전투기를 120대 이상 도입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공군 전력의 세대 교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KF-21은 초음속 다목적 전술기로 최대 8기의 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매우 뛰어난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카이는 KF-21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장착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 전투기가 단순한 제공 임무를 넘어 정밀 타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해당 타겟팅 포드는 레이저 유도 폭탄 및 GPS 유도 무기 운용을 가능하게 해 전천후 전장 환경에서도 정밀 타격을 보장하며 향후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곧 KF-21이 기존 전폭기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전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KF-21이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통해 독자적인 항전장비 개발, 고성능 무장 통합, 글로벌 방산 수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의 후발주자가 아닌 기술과 전략을 수출하는 선도국으로서 세계 방산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KF-21의 다음 도약은 곧 대한민국 방산산업의 세계적 도약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공군의 미래를 넘어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다양한 국방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Hard in the motherfucking paint, nigga.